긴급 진단, 토트넘 담당 1티어 킬패트릭 기자 충격 주장. 손흥민이 장기 계약 수락 안에 옵션 추진, 현지 보도 분석.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재계약에 합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연장 조항이 발동될 것이라는 보도가 영국 현지에서 나왔다. 2024에서 2025 시즌이 시작된 후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상황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등장했다. 손흥민의 계약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만료되는 상황이기에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의 미래를 두고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졌다.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유력 매체 및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들은 모두 한 소리로 토트넘에서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관련해 공신력이 매우 높은 영국 디 애슬레틱과 텔레그래프에서 똑같은 보도를 내놓았다.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에 1년 연장 조항이 있다는 걸 독점 보도했던 텔레그래프는 이달 초 다시 한번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지난 시즌 막판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조항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디 애슬레틱에서도 같은 보도가 나왔다. 디 애슬레틱에서 일하며 토트넘 전담 기자로 활동하는 잭 피트브루크는 27일 이하 한국 시각 토트넘이 벤 데이비스와의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내용도 전했다. 그는 토트넘은 데이비스의 1년 연장 조항을 발동시켜 다음 시즌에도 데이비스를 구단에 머물게 할 계획이다. 절친한 친구이자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처럼 데이비스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다. 두 선수를 두고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도 베테랑 선수들을 남길 수 있는 조항을 발동시킬 계획이다. 며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두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손흥민 정도의 상징성을 가진 선수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구단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강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토트넘만을 위해서 뛰어온 선수인데 보답하는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해 잡아두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쉬움은 손흥민이 토트넘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을 때 더욱 커졌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내용의 보도가 등장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같은 날 토트넘이 데이비스와의 계약 1년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마지막에 손흥민 관련 소식을 전달했다. 위 매체는 토트넘은 손흥민이 그동안 장기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손흥민을 토트넘에 남기기 위해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왔던 현지 보도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내용이었다. 현재까지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미래를 두고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줄을 이뤘다. 하지만 이브닝 스탠다드가 말하는 건 손흥민이 토트넘으로부터 제안받은 재계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 소식을 전달한 댄 킬패트릭 기자 역시 토트넘 내부 소식에 매우 능통한 기자로 평가받는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선수들과 구단과의 재계약 관련한 마찰은 굉장히 흔한 일이다. 아주 좋은 예시로 현재 모하메드 살라, 버질 반 다이크와 재계약 협상을 펼치고 있는 리버풀의 사이다. 살라와 반 다이크가 리버풀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선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두 선수의 나이다. 살라는 손흥민과 같은 1992년생이고 반 다이크는 1991년생이다.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두 선수는 30대 중후반까지 리버풀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리버풀은 두 선수와의 재계약 조건을 두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현재 리버풀은 살라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살라가 구단으로부터 재계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인터뷰가 나오면서 팬들도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다. 손흥민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 토트넘도 손흥민을 남기고 싶을 것이며 손흥민도 토트넘에 잔류하는 걸 원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애정도와 다르게 계약에 대한 협상은 다른 문제다.
결국 토트넘과 손흥민의 관계도 프로의 세계 안에 놓여 있다. 프로 선수는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경기를 뛰고 싶어하며 구단은 어떻게든 팀의 좋은 방향으로 계약 조건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재계약 관련한 마찰은 자주 발생한다. 손흥민은 2021년 여름에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3,600만 원에 서명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은 더 위대한 선수가 됐고 토트넘을 위해 기여한 점도 많다. 현재 손흥민의 주급 수준은 리그 32권 밖으로 밀려났기에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조건에서의 재계약을 원할 것이다. 혹은 토트넘에 쭉 남기 위해서 장기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 토트넘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손흥민이 주장이고 에이스이지만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선수이기에 장기 재계약보다는 2년 재계약 정도를 최대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급 체계도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는 토트넘이기에 주급 인상을 꺼릴 수도 있다. 재계약을 두고 양쪽이 첨예한 대립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결국 1년 연장 조항의 발동 권한은 토트넘에 있다. 토트넘은 절대로 손흥민을 자유계약으로 풀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해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이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 토트넘이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는 새로운 보도가 등장했다. 토트넘이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근래 보도와는 다른 흐름의 정보다. 2. 너한테 그 정도 주급 못 준다. 바르셀로나. 결국 에이스 방출 결정. 바르셀로나가 결국 프랭키 대 용을 방출할 계획이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28일 한국 시간 2019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이후 그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클럽 보드지는 시즌이 끝나면 대 용을 방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대 용은 중앙 미드필더지만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심지어 센터백도 가능한 전천후 미드필더다. 그는 빌드업을 주도하며 전진성도 좋기 때문에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또한 패싱력도 좋아 전진 패스, 전환 패스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데 리흐트, 반더비, 타디치, 지에시와 함께 아약스 돌풍을 일으킨 그는 2019년 바르셀로나에 입단한다. 그는 데뷔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더니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미드필더로 성장했다. 그는 2021-22 시즌이 끝난 후 구단이 그를 타 구단에 팔 생각이었지만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주며 팀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결국 잔류에 성공해 2022-23 시즌 바르셀로나로 이적 후에 커리어 하이라고 부를 정도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시즌을 만들었다. 메뉴 이적 사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이를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이적서를 잠재웠고 그가 보여준 충성심으로 바르셀로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로 발돋움했다. 지난 시즌 4주장을 맡게 된 그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다. 시즌 초반에 그는 공격과 수비 모두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리그맘을 2번 차지했고 부상을 자주 당하지 않은 철강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대 용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부상이었다. 대 용은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장기 부상과 단기 부상을 달고 살았고 그 부상들이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면서 이번 시즌도 아직 5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대 용은 출전하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 용이 부상당한 사이에 많은 바르셀로나의 많은 미드필더들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에이스였던 대 용을 판매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상도 있지만 역시 높은 주급이다. 바르셀로나는 대 용을 판매하면 3,500만 유로, 약 515억 원 위 급여를 절감할 수 있다. 대 용은 몇 달 동안 클럽의 재계약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바르셀로나의 전 디렉터가 대 용을 강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판매하려 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다. 현재 대 용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바르셀로나는 대 용이 자유계약으로 떠날 것을 걱정하지만 그들은 2025년에 떠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이적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바르셀로나는 2025년 여름에 즉시 떠날 수 있도록 방출할 것이다. 대 용을 내보내 주급도 아끼고 이적료에도 사용할 예정이다.